안녕하세요. 경영지도서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분석 문제 28번째 문제로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계산 문제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이런 결과를 주면서 이거를 해석하는 문제가 그동안 나왔습니다. 2018년도 이따가 이제 2018년도 문제를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또 한 2, 3년 전에 또 이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 이제 다중공선성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물어보는 문제, 뭐 결정계수 R 제곱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한 7, 8년 전에 이제 그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 다중회귀 분석을 물어보는 문제는 좀 뜸합니다. 주로 이제 최근에 출제되는 거 보면 더미회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조절회귀 분석 같이 이렇게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좀 연장시킨 그런 변형시킨 약간 고급 통계 기법들을 물어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다중회귀 분석은 지금 출제된 지 시간이 꽤 지났어요. 마지막으로 출제된 게 2018년입니다. 때문에 이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출제가 된다고 해도요, 사실 결과 해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결과 해석하는 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요 내용만 살펴본다면 뭐 다중회귀 분석과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다중회귀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심력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계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쉬운 거니까요. 이따가 뒤에 가가지고 이제 단계 입력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먼저 동시입력 방법에 대해서 이학식의 SPSS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 여부, 연령, 교육기간 이 세 가지 독립 변수가 TV 시청 시간 즉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서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중회귀 분석의 연구 문제는 무엇이냐? 세 가지 독립 변수는 결합적으로 종속 변수 분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가? 즉, 요 독립 변수 세 개가 TV 시청 시간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그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각 독립 변수는 다른 두 독립 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된 경우 종속 변수 분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가? 즉, 각각 따로따로 영향을 미치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요 두 개, 나머지 두 개의 독립 변수가 같이 회귀식에 포함됐을 때, 즉 이것과 같이 결합적으로 요 세 개가 다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중회귀 분석에서의 그러니까 해석해야 될 과제는 뭐냐? 첫 번째 이제 수정된 R 제곱을 해석을 해야 된다. 세 변수가 종속 변수를 얼만큼 설명하는가를 확인하는 게 수정된 R 제곱입니다. 그냥 R 제곱이 있고요. 수정된 R 제곱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는데 그거는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귀식의 유의성을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회귀식이 유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다중회귀식을 도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독립 변수가 지금 세 개입니다. 이 세 가지 독립 변수가 모두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뭐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중공선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중회귀 분석에서 해석을 해야 될 과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요 과제 순서대로 사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SPSS로 돌리는 그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SPSS로 돌리는 그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생략은 하고요. 요 결과값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형 요약에서 보면은 R 제곱이 0.626이 나오고 수정된 R 제곱이 0.572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R 제곱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R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변량에 대해서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의 비중이라고 단순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변량은 y의 변동이죠. 그래서 31.86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량, 이게 회기 변동입니다. 그게 19.933이죠. 그래서 요 값이 0.626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정된 r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기 이제 수정된 r제곱인데요. 이 수정된 r제곱이라고 하는 거는요. 독립변수가 무조건 첨가되면 될수록 이 r제곱 값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첨가되면 될수록 r제곱 값은 무조건 증가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설명력이 부족한 독립변수가 첨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수정된 r제곱 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공식을 가만히 이해해 보시면 돼요. 여기 r제곱 값은 결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독립변수 수가 이겁니다. k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k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r제곱 값은 떨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설명력이 부족한 독립변수가 포함이 되게 되면은 r제곱 값은 그러니까 수정된 r제곱 값은 일반 r제곱 값보다 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수정된 r제곱 값을 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 회기식이 과연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회기 모형에서 이 분산 분석표죠. 자, 그래서 f 값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f 값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오차 제곱분의 평균 오차 변동이죠. 그리고 평균 그 회기 변동입니다. 요거를 나누게 되면은 여기 요게 평균 회기 변동이죠. 이거 평균 오차 변동입니다. 그래서 얘 나누기 얘 하게 되면 11.698이 나오게 되고요. 요 11.698은 유의확률 p-value가 0.000입니다. 따라서 회기식은 유의하다. 자, 그럼 회기식이 유의하기 때문에 이제 다중회기식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비표준화 계수 베타 값을 가지고 다중회기식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상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495 곱하기 마이너스 1.176 곱하기 동거여부 플러스 0.039 곱하기 연령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15 마이너스 0.152 곱하기 교육기간. 아이고, 읽는 것도 힘드네요. 요렇게 해서 회기식이 도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요 회기식대로 동거를 하고 연령이 60이고 교육기간이 15년이다 라는 걸 여기다 입력을 할 경우에는 시청시간은 0.379시간으로 나올 수가 있다. 요 얘기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독립변수가 지금 세 가지가 투입이 됐는데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거 여부의 유의성은 0.001이죠. 유의합니다. 그런데 연령의 유의 확률은 0.238이에 유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기관의 유의 확률은 0.006에 유의해요. 따라서 연령은 유의하지 않다. 연령은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이 연령은 시청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거 여부와 교육기간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동거 여부가 올라가면 시청 시간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교육 기간이 올라가면 또 시청 시간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동거를 안 하면 0이고 동거를 하면 1이에요. 따라서 동거를 할수록 시청 시간은 줄어들고, 그리고 이 그 교육 기간은 뭐 예를 들어서 0년에서 만 20년 정도 될까요? 그러면 교육 기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청 시간은 또 떨어진다. 요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거를 하고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청 시간은 이만큼씩 감소를 한다. 요만큼씩 감소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냐? 라고 보면은요, 여기 표준화계수 베타 값을 보시면 됩니다. 표준화계수 베타의 절대값, 절대값을 보면 이건 0.510이죠, 0.191이죠, 0.476인지입니다. 따라서 동거 여부가 가장 크고, 절대값이니까 동거 여부가 가장 크고, 교육기간이 두 번째, 연령이 세 번째입니다. 이 표준화계수 절대값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각각의 독립변수가 단위가 서로 다릅니다. 동거 여부는 단위가 0, 1이고요. 연령은 단위가 예를 들어서 0에서 몇 살일까요? 만 90살까지 되겠죠. 그리고 교육기간은 0에서 20년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각각의 독립변수마다 이 단위가 서로 달라요. 때문에 이 서로 다른 단위를 표준화시킨 값이 이 표준화계수 베타 값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위를 표준화시켜 가지고 어떤 독립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느냐를 보는 게 요 표준화계수 베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표준화계수 베타의 절대값을 가지고 동거 여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교육기간이 두 번째, 연령은 가장 미약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변수 두 개의 공선성을 독립변수 두 개의 관계를 공선성이라고 그러고요. 세 개 이상의 관계를 다중공선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독립변수의 다른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력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을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단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차 한계가 있고요. 분산 평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분산 평장 지수는요, 공차 한계의 역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차 한계 요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공차 한계는요, 1-r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r 제곱이라는 걸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r 제곱을 뭘 의미했냐면요.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를 얼마나 설명을 하느냐, 그 설명력을 r 제곱이다라고 우리가 이 단순회계 분석 저번 시간에 할 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r 제곱은요 0에서 1의 값을 가지게 돼요. 만약에 r 제곱이 0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변수가 다른 또 하나의 변수를 전혀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r 제곱이 1이다라는 얘기는 요 변수가 이 변수를 100%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이 될수록 r 제곱 값이 1이 될수록 두 변수 간의 상관이 매우 높다. 두 변수가 매우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 0일수록 두 변수는 전혀 상관없는 변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차 한계는 1-r 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1-r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 공차 한계는 1-r 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r 제곱이 0이면은 공차 한계는 1이 되겠죠. 그리고 1-r 제곱이니까 r 제곱이 1이면은 공차 한계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r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얘랑 전혀 상관없는 변수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r 제곱이 1, 즉 공차 한계가 0이라는 얘기는 이 변수랑 이 변수랑이 굉장히 높은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할수록 다중공선성이 더 높은 거예요. 1로 갈수록 다중공선성이 더 높은 거죠. 1로 갈수록 공선성이 더 낮은 거고, 자, 1로 갈수록 두 변수는 매우 유사한 변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선성이 나타나겠죠. 1위로 올수록 두 변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공선성이 나타나지 않겠죠. 자, 따라서 이 공차 한계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공차 한계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따라서 기준값을 0.1이라 그러는데 0.1 이상이면은 통상 공차 한계가 없다. 0.1 이하면은 다중공선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은 높아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1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분산 평장 지수는 공차 한계의 역수라고 그랬으니까 공차 한계가 0.1이면은 분산 평장 지수는 얼마예요?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공차 한계가 0.1 이상이거나 분산 평장 지수가 10 이하다라고 하면은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선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는 다음 문제에 나옵니다. 다음 문제가 2018년도 기출문제인데요. 그 기출문제에 보면은 다중공선성을 없앨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 플러스 또 두 가지 방법을 더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음 문제로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은 이게 답니다.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2018년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기출 문제는 꽃노년이라는 TV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요. 보시면 노년층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네 가지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런데 요 관을 보면요. 동거 여부 연령 교육기간 그래놓고 종속 변수가 시청시간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학식 SPSS 매뉴얼에 있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변형시켜서 낸 겁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이학식 매뉴얼은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이학식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표 1의 다중회귀 분석에서 연령에 대한 단축 검증 이거를 알파값 0.05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시오 그랬습니다. 표 1의 다중회귀 분석에서 연령에 대한 단축 검증 결과를 해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SPSS는 무조건 양측 결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양측 결과가 238이 나왔어요. 그럼 단축이면 이거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238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2 나누기 하면 119가 됩니다. 그럼 119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H0를 기각하지 못하죠. 따라서 연령과 시청 시간은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좀 오타라고 보시고, 자, 두 번째 문제는 표 2의 단순회귀 분석에서 연령에 대한 단축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표 2의 단순회귀 분석. 요거는 다중회귀 분석이었고 요거는 연령하고 시청시간 요 두 개만 갖다 놓고 분석을 한 단순회귀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유효확률이 양측 0.079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요걸 단축으로 해석하라 그랬으니까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0.039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0.039는요 알파값 0.05에서 유의하죠. 따라서 연령과 시청시간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아까 다중회귀 분석은 연령이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고 지금 단순회귀 분석은 연령이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물음 1과 물음 2에서 변수 연령에 대한 단축 검증의 결과가 다른 원인을 설명하고 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분석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시죠. 왜 여기서는 연관이 없다고 나오고 왜 여기서는 연관이 있다고 나오느냐? 자, 그거는 원인은 다중공선성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다중공선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공차 한계가 있고 분산 평장 지수가 있다. 자, 요거 일단 요거 두 개까지 써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다중공선성을 해소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 네 가지를 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통계적인 방법은요.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 중 일부를 제거하면 됩니다. 보시면은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기관이 높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연령이 있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80살, 90살 이래 돼 버리면은 뭐 그 나이가 그 나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살, 40살 뭐 이렇게 되면은요. 이 노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한 50살, 60살 이래 되면 그래도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저런 교육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래서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입력 방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연관이 없는 변수가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 분석으로 변수들의 차원을 축소를 한다. 만약에 연령하고 교육기관이 서로 높은 상관이 있는 변수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요인 분석을 해버리면 이게 하나의 요인으로 축약이 되겠죠.
그럼 그 축약된 하나의 요인을 가지고 독립 변수로 투입시켜 버리면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기타 이제 변수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변수를 생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연령과 교육기간이 만약에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뭐 조절 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다중공선성을 해소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써봤고요. 기타 이제 그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기법에 따라 가지고 다른 식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내용이고요. 이래서 2018년도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이때 문제가 참 좋아요. 요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중공선성을 요렇게 좀 고차원으로 물어본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계 해석 문제 중에 2018년 지금 2018년이죠. 2018년도 나왔던 요 다중회귀 분석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나왔던 분산 분석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 중에 그 분산 분석 문제 그것도 이학식의 SPSS 매뉴얼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건데요. 문제가 참 좋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꼭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출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단계 입력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뭐 별로 살펴볼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이 독립 변수가 세 개였죠. 그리고 종속 변수는 시청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뭐를 건드냐 하면은요. 여기 방법에서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딱 열면은 그 단계 선택이라고 있고 동시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 선택으로 하면은 요 세 변수가 동시에 이제 그 회계식에 투입되는 거고요. 요 단계로 하게 되면은 요게 단계 입력 방식입니다. 설명력이 높은 순서 독립 변수부터 회계식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단추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기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이거 모형 적합 R제곱 변화랑 이거는 세팅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공선성도 진단한다고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F 확률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진입은 .05 제거는 .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0.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입 0.5라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독립 변수는 일단 회계식에 진입시켜라. 회계식에 포함시켜라 그 얘기고요. 이 제거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0.1이 되기 때문에 90% 신뢰 수준에서 이 유의하지 않은 그런 독립 변수는 회계식에서 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입 제거 이렇게 딱 명령을 걸어두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설명력이 90% 신뢰 수준에서 설명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독립 변수는 자동으로 빠져요.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로만 회귀 모형을 구성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종속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 변수 순으로 모형에 포함되는데 전 단계에서 모형에 포함된 변수라도 후에 투입되는 변수 때문에 설명력이 낮아지면 제외를 시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설명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변수들 즉 어느 정도 여기서 지정한 요 신뢰 수준 이상의 설명력을 보유한 그런 변수들로만 회계식을 만들 때 이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단계 입력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단계 입력 방식의 결과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진입 제거된 변수 있죠. 진입 제거된 변수. 그래서 지금 교육기관이 첫 번째 진입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거 여부가 진입이 됐습니다. 1단계는요. 시청시간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교육기관이 독립변수로 투입이 됐고 2단계에 동거 여부가 추가로 투입됐어요. 연령은 끝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령은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R제곱 변화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육기간이 투입됐을 때 R제곱이 0.3759 거기에 따른 유효확률이 0.001이에요. 따라서 이 교육기간은 시청시간의 총 37.5%를 설명을 하고 그 설명력이 유의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거 여부까지 포함이 되니까 0.599 즉 60%를 시청시간을 설명을 한다. 요 교육기간과 동거 여부 요 두 개가 60%
를 설명을 한다 그거고 그 설명력이 0.00이기 때문에 그 설명도 유의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R제곱 변화량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회기식의 유의성을 검증을 합니다. 자, 회기식의 유의성은 요 분산 분석에서 검증을 하면 되죠. 첫 번째, 즉 요 첫 번째 회기 모형은 교육 기간만 투입됐을 때 회기 모형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기간과 동거 여부가 모두 투입됐을 때의 회기 모형인데 0.000입니다. 따라서 교육 기간 동거 여부 모두 투입된 회기 모형에서 F값은 16.456이죠. 그 다음에 P밸류는 0.000으로 모형이 유의하다. 따라서 회기식은 유의하기 때문에 다중회기식을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84 곱하기 교육기간 마이너스 0.1096 곱하기 동거여부 요렇게 회기식이 도출이 됐습니다. 연령에 대한 변수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빠지게 됩니다. 단계 입력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을 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교육 기간의 그 유의 확률은 0.000이고 동거 여부의 유의 확률도 0.002예요. 그래서 둘 다 유의하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을 미쳤느냐? 그래서 표준화 계수 베타의 절대값을 봤더니까 교육 기간이 5.575고 동거 여부가 0.476. 교육 기간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네요. 시청 시간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공차 한계가 0.996이고 분산 팽창 지수가 1.006이에요. 공차 한계는 1에 가까울수록 공선성이 없죠. 그리고 그거의 역수니까 분산 팽창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선성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는 공선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동시 입력하고 단계 입력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자, 회기 분석은 이게 답니다. 더 살펴볼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기 분석에서 동시 입력, 단계 입력하는 방법하고 이제 각각의 요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들 이런 걸 위주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회기 분석은 다중회기 분석이죠. 다중회기 분석은 마지막으로 출제된 게 2018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된 지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으니까 혹시 모릅니다. 좀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다중회기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다중회기 분석의 연장선으로 이제 더미회기 분석, 그 다음에 조절회기 분석, 매교회기 분석, 로지스트 회기 분석 이렇게 계속 살펴나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